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2021년 5월 4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일자는 5월 27일이고요. 조사 날짜는 5월 24일 기준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매매 가격은 0.23% 상승했다고 했고요. 전세 가격은 0.14% 상승했다가 전국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0.27에서 0.26%로 약간 축소했고요. 서울은 0.10%로 유지했고 지방 중에서도 세종은 마이너스 0.10%에서 마이너스 0.05%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도별로요. 대전이 0.26% 상승, 충북이 0.22% 상승, 충남은 0.20% 상승. 그러니까 세종 주변으로는 모두 0.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종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조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요. 지금 제주도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 다 오를 때 제주도 오르지 않고 빠지고 그래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요. 이제는 제주도만 이렇게 쑥쑥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0.91%고요. 그 다음으로 인천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0.43%, 경기가 0.32%, 그리고 부산이 0.32%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전은요 0.26% 상승했는데 중구가 0.33%로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있는 산성동, 문화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동구 0.26%는요 용운동, 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유성구 0.26%는 장대동, 전민동 중저가 대단지 위주로, 서구 0.25%는 정주여권 양환 둔산지구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경우요 높은 매물 가격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세 감소한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 유지됐으나 하락폭은 소폭 축소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급매물들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면 뭐 들고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보였던 급매물들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전국 0.14% 전세가 상승한 가운데요. 수도권은 0.12에서 0.13%, 서울은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14%로 전세가도 하락이 더 심해졌다.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전은 0.24% 전세가 상승했고요. 충북 0.16%, 충남 0.16% 상승했습니다. 전세가에 있어서도요. 제주가 가장 높은 0.39%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울산이 0.28%, 인천이 0.27%, 대전이 0.24% 전세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대전 유성구가 0.30%, 전세가 상승했는데요. 신성동, 전민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 0.26%는 목동, 문화동 학교 인접단지 위주로, 동구 0.25%는 효동, 삼성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서구 0.20%는 주거 환경 양환 둔산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세종은 이번 주 전세 0.14% 하락했는데요.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번에는요.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5월 24일 조사 기준일이에요. 인천 상승률 0.81%, 지난주 0.62%보다 더 올랐죠. 경기도 0.51%, 지난주 0.38%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소폭 상승률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매매 가격 상승률 보겠습니다. 대전이 0.35% 상승을 했고요. 충남이 0.38%, 충남이 대전보다 더 상승했네요. 충북은 0.24% 상승했고요. 세종이 0.14% 상승으로 하락한 지역이 없다. 이렇게 KB리브 부동산은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대전이 0.16% 상승했고요.
충북이 0.23%, 충남이 0.13%, 그리고 세종이 0.05% 상승했다. 요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요. 대략적으로 보면 서울 92.8로 지난주 88.4보다 소폭 상승을 했고요. 기준점인 100 아래인 매도자 많음 시장이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인천이 120.7로 상당히 높은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를 보이고 있고, 대전이 98.5로 인천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은 인천 동구, 안산 상록구, 시흥,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등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인 지역들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이 많이 이름을 올렸네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은 아직은 고양시 덕양구가 2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 그 다음에 일산 동구 19.45, 시흥이 그새 많이 따라왔습니다. 19.44, 동두천이 17.50, 의정부 16.90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경우 이번 주에는 서초구가 1.36%로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고, 대구 중구, 동두천, 용산구 등이 0.9%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말 대비 수원, 권성구가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 12.88, 다음이 또 시흥이네요. 12.0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매매 증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0.35% 매매가가 상승했는데요. 동구 변화가 없었고요. 중구 0.34%, 서구가 0.6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유성구와 대덕구는 0.19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승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세종시 0.14%, 몇 주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충북 0.24% 상승한 가운데 청주 0.13%, 상당구가 0.12, 서원구가 0.08, 청원구가 0.13, 흥덕구가 0.16,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하게 살짝 상승한 정도 보이는 가운데 충주 0.62%, 충주가 한 달 넘게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천 또한 두 달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0.52% 상승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0.38% 상승했는데요. 천안이 0.33으로 동남구가 0.36, 서북구가 0.32% 상승했고요. 공주가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 0.78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아산도 0.5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논산 0.13이고요. 계룡이 0.35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매수 우위지수가 대전은 98.5로 거의 100에 가까운 100 정도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매수자랑 매도자랑 거의 비슷한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세종의 경우는 지금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네요. 46.2. 그래서 세종은 현재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119.1,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매수자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충청남도도 109.0으로 매수자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 한번 볼까요? 네, 제주도 지금 상승률 상당히 높았잖아요. 역시 그 매수 우위 지수도 123.8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몇 달째 계속 그렇게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그 한 주간 지금 신고된 거래 내역입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아파트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 거래가 지금 집계된 것만 보겠습니다. 보면 총 15개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고운동 5구 타입은 지금 4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정동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은 6억 정도에서 거래가 됐고요.
네, 새뜸마을 5단지 84 타입이 10억 2,500에 거래된 것이 있고 새샘마을 3단지 84 타입이 9억 4천에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새샘마을 3단지 97 타입 같은 경우는 11억에 거래가 됐고요. 새샘마을 8단지 84 9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영무예다음 범지기마을 11단지 84는 6억 5천에 거래됐고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죠. 가재마을 11단지 59 타입은 5억 4,500에 거래가 됐고요. 가재마을 9단지 84 7억 8,500. 물론 실거래 이제 고가 최고가보다는 조금씩 다 낮은 금액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거래 금액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이 찾는 것만큼 그렇게 싼 매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락마을에 여기 5구 타입은 4억대 후반, 5억대 초반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8층, 7층 이렇게 되는데 훨씬 이제 층이 좋은 경우에 뭐 한 4억 8천 정도 있습니다. 해도 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더 좋은 동네에 뭐 새롬동이나 다정동 같은 데에 뭐 5억 초반대 매물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거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는요, 그 5월 전체, 5월 1일부터 제가 오늘 날짜까지 5월 한 달 거래, 실거래 신고된 것들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총 거래 건수가 보시면 여기 아파트만 93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 한 건은 좀 잘못 신고해서 다시 신고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제했다가 똑같은 걸로 다시 신고한 걸 보니까 뭔가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신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천마을 7단지 114 타입 40평형대죠. 10억 2,500에 거래된 것이 있고요. 가재마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12단지 한번 볼까요? 84 타입이 7억 5천에 19층 거래된 게 있네요. 금액이 괜찮았죠? 그리고 더샵 레이크파크 118 타입 요거 1층 여기는 그러면 그 테라스 있는 쪽인가요? 14억에 거래된 거 있고요.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여기 한 84 타입 볼까요? 84 타입이 6억 5천, 6억 6천 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6억대에 세종시 84를 살 수 있죠. 고운동 10단지 지금 40평형대 42평인가 3평인가 그런데요. 그 40평형대를 7억 8천에 8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직 몇 개 금매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40평형대 고운동 말고 다른 동네를 그 금액에 찾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지만 찾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재밌는 것이 도렛마을 13단지 중흥 그린카운티거든요. 5구 타입 같은 타입인데 같은 날짜에 거래가 됐는데요. 하나는 5억 4천에 거래가 됐고 하나는 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해들마을 6단지가 좀 거래가 됐네요. 99 타입. 99 타입이면 38평, 9평 정도 되는 그 세대들이고요. 보면 11억 3천, 14억, 13억 7천 3백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여기도 금액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지금 어느 집이 얼마에 거래가 될지 서로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마을 6단지 84 타입은요. 8억 9,800 거의 9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거래가 됐었고요. 5월 14일 날. 그리고 이제 가락마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제가 말씀드렸죠. 5구 타입은 지금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거래되고 있고요. 84 타입인 경우에는 6억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좀 급하게 저렴하게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세종시 매수
마음 먹고 계셨다면 지금 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다음 주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는 5월 달에 거래된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지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6월 달 세종시 분위기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사항 잠깐 볼게요. 6월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6월 1일. 6월 1일은 그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5월 달에 등기를 넘기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면서 급매물들이 좀 나왔었던 거고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그 재산세 종부세를 내게 되는 그 사람이 이제 6월 1일에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중요했었고, 그거 말고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볼게요. 양도세율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인상. 이거 다주택자 이야기죠.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세율 6에서 45%보다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가산세로 물었지만 이제 10%씩 더 늘어났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을 40% 냈는데 이제 70%로 이렇게. 그래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파는 건 이제 거의 없겠죠. 많이 팔라고 막 하면서 양도세는 올려요. 그러면 팔고 싶어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제 안 팔겠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60%로 오른다. 이제 2년까지도 거의 주택을 안 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자꾸 많이 팔아라 하면서 양도세는 더 높이 이렇게 하니까 갈팡질팡 팔라는 말인지 팔지 말라는 말인지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양도세를 높여서 집을 단기간 보유하다 차익을 노려서 파는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고 있는 안들 중에는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비과세 기준 금액이 올 7월경에 발표가 되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요 이제 시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편 6월 1일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0%로 오른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지금 이거 상위 2% 골라내는 작업만 해도 이게 많이 힘들다고 해요. 지금 공무원들 이거 골라내는데 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상위 2%를 골라내는 일도 힘들다고 하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시가격 상위 2%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약 1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 6월부터 바뀌는 것이요. 6월 전월세 계약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주택임대차 신고제 총 정리합니다. 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다. 2006년 매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자,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하는가 했더니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금액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네,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까? 네, 신고해야 되는데요.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되고 임대료 변경이 있다고 하면 5% 올렸다 이렇게 변동됐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또한 6월 1일 이후에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고 변화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서 하나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라고 검색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통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면 이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바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주민센터 가면, 지금도 주민센터 가면 이걸 한꺼번에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 들고 가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할 때 필요 서류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서를 캡처해서 올리면 되고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 언제 하나요? 매매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자,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고,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는 세 가지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 신고 기한인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한 달 만에 안 들어오고 뭐 2달 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는 일단 30일 이내에 하고요. 나중에 실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에 통합됐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는 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근데 맡기면요, 위임장 작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이 신고 의무의 주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두 분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데 이제 임차인이 어차피 확정일자 받는 신고해야 되니까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한 달 살이도 신고해야 되나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대상 지역 및 금액이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는 경우처럼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제주 한 달 살이 등 지방에서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부터 바뀌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정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